했었는데 현재는 웨이브 패턴 20개, 샷텀 20개 해서 총 40개 파라미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리니어 성분, 다 1차 성분들이잖아요. 뭐 dx는 x, 뭐 dxy, 얘는 뭐 얘가 dx는 y죠. 다 1차 리니어 모델들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요게 이제 템파라고 현재는 오버레이 분석은 요 서드 오더까지 해서 3차 방정식까지 해서 그 웨이브 패턴 20개, 샷텀 20개 이렇게 총 4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버레이가 저렇게 복잡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APC라는 게 없었어요. 뭐 한 20년 전 얘기지만 과거에는 APC라는 것도 없어서 실제로 반도체 공장에서 오버레이 데이터가 나오면은 엔지니어들이 다 저런 식으로 손으로 평균 내수 옵셋 더하고 그 점점 커지는 성분 뽑아서 스케일 구하고 로테이션 값 구하고 그거를 엔지니어들이 종이에다가 적어주면은 공장에서 라인에서 이제 다른 분들이 실제로 설비에 가서 그 인풋 값을 넣어주고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넣어줘서 진행을 했던 게 뭐 불과 20년 전인데 이제는 그 파라미터가 40개가 되면서 불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제 무조건 100%다 APC로 오버레이는 작동을 시키고요. 또 앞에서 설명이 많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웨이브 패턴 20개, 레드컷도 20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샷바이 샷으로 컨트롤이 들어가요. 샷바이 샷으로 컨트롤이 들어가니까 그럼 이제 한 웨이퍼 한 장에 한 100샷 나오거든요. 그럼 샷별로 20개씩이니까 2000개의 파라미터가 나오겠죠. 샷별로 20개인데 그뭐 100샷이니까 그럼 2000개. 근데 또 오버레이 제어는 척별로 하거든요. 스캐너에는 척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5000개 파라미터 정도가 나오는데 한 번 계측하면 그래서 이제 APC가 강제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포토 엔지니어 역할을 하다 보면은 APC 모델링 하는 게 일이에요. APC를 어떻게 만들고 어떤 모델의 APC를 디자인하느냐가 엔지니어의 역량이지 실제로 그거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APC가 다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좋은 APC를 디자인하는 게 엔지니어의 역량이라고 봐도 무관할 정도로 오버레이는 고도화가 됐어요. 거의 뭐 실제로 AI 기술이라든지 딥러닝 기술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내년에 나온다고 하는데 AI가 오버레이의 인풋을 판단해주는 로직까지 지금 나와서 그게 내년이면은 이제 상용화가 된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시스템 기술팀이랑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람이 뽑은 것보다 더 좋습니다. 데이터가. 뭐 많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정도까지도 고도화가 돼서 뭐 사람의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아마 다른 부서는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포토가 유독 APC 없이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여러분들 APC 쪽을 하려면 뭐 AI가 필수적인 시대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미징 쪽 얘기를 드릴 건데요. 스캐너가 이제 레이저를 계속 사용하는 장비니까 당연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빛의 부각 및 상세 관섭 이런 영향을 받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무하단에 있는 것처럼 좁은 슬릿 지날 때는 파동 뭐 회절이 크게 발생하고 넓은 슬릿 지나갈 때는 작게 발생하고 뭐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뭐 포토에서 패턴 뜨는 거는 요런 것과의 뭐 싸움이죠. 계속 이런 식의 디자인을 물리적인 현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가 그 미니멈 피치 사이즈를 만드는 가장 주된 숙제가 되고 있고요. 노광 원리는 마스크의 패턴이 형성이 되어 있을 거고 레이저가 내려오면 회절 간섭을 일으켜서 렌즈에 떨어지고 렌즈에서 축소 투영을 시켜주면서 웨이퍼에 노광이 되는 거.
굴절되는 1차광과 0차광이 잘 모여야 패턴이 잘 형성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고요. 이게 원래 다 그 애니메이션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건데 애니메이션 효과가 막 다 중복돼가지고 좀 그림이 복잡하게 되는데 DOF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Depth of Focus라는 건데요.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일단 요 패턴 D가 넓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D가 넓으면 직진성이 좋으니까 요 패턴이 넓으면 직진성이 좋으니까 요 바로 앞에 있는 수준의 요 파란색 요런 바로 앞에 있는 수준까지만 레이저가 내려올 거예요. 빛이 내려올 거예요. 빛이 내려오면 렌즈의 좁은 영역을 사용해서 1차광이 안정적으로 패터닝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 덱스 오브 포커스를 조금 위로 잡거나 아래로 잡거나 해도 마진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사이즈가 피치 사이즈가 넓으면 슬릿이 넓으면 빛이 직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렌즈를 통과해서 웨이퍼의 PR에 떨어질 때도 직진성을 가지고 떨어지니까 이 포커스 마진이 넓어져요. 그걸 이제 뎁스 오브 포커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피치 사이즈가 좁아지면 회절이 커지니까 좀 더 넓은 영역의 렌즈를 사용해야 되고 넓은 렌즈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이 들어오는 입사각 PR에 떨어지는 입사각이 넓어지고 이러면 이제 포커스 마진이 줄어듭니다. 여기 그림에서 표현된 거는 이 빨간색이 지금 좁은 포커스 마진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 노란색이 포커스 마진이 넓은 걸 얘기해 줍니다. 이래서 패턴 미세화에 따라 레이저 회절 관리 한계로 원하는 패턴을 얻기가 어렵고 당연한 얘기지만 피치 사이즈가 좁을수록 이 포커스 마진이 좁아져요. 실제로 라인에서 공장에서 이 포커스 마진이 가장 크리티컬한 게 막 50나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KRF 같이 이렇게 슬릿이 넓은 경우에는 KRF 레이저를 사용하는 슬릿 넓은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 마진이 300나노, 500나노 이렇게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수십 배 차이가 난다고 보면 돼요. 뒷장이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그 슬릿 사이즈와 포커스 마진은 비례를 합니다. 이건 포커스를 잡는 게 중요하다는 설명인데 포커스 센터가 약간 위쪽으로 위치를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은 패턴이 만들어지니까 이건 이제 리프팅에 취약해집니다. 리프팅이라는 거는 이거 이제 나중에 디벨롭 할 때도 스핀을 돌면서 디벨롭 액을 쏘는데 얘가 힘이 없으면은 디벨롭에 치고 들어올 때 패턴 자체가 뜯겨서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 포커싱이 되면 리프팅에 취약해지고 이거는 뭐 좋은 케이스를 설명해 준 거고 포커스가 너무 마이너스 쪽으로 잡히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모양처럼 아래쪽이 잘 벗겨지지 않는 노광되지 않아서 패턴이 잘 형성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요걸 이제 스컴성 불량이라고 합니다. 스컴이라는 건 이제 밑에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는 건데요. 요 패턴이 깨끗하게 떠지지 않고 밑에 이제 스컴이라고 하는 찌꺼기들이 PR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엣치할 때 당연히 엣치 레이트에 영향을 주게 되고 원하는 대로 패턴이 형성이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포커스 프로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장이 없는데. 그러면은 요 포커스가 지금은 결과론적인 얘기잖아요. 포커스 잘 잡으면은 패턴이 깨끗하게 나오고 위로 잡으면 이렇게 리프팅 나고 뭐 밑으로 잡으면 언디벨롭 나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결과론적인 얘기고 그러면 내가 내 제품을 찍을 때는 포커스를 몇을 넣고 찍어야 되냐 이게 이제 의문이잖아요. 이걸 아무도 몰라요. 아직도 이거를 베스트 포커스를 잡는 뭐 기술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라인에서 공장에서
라인 엔지니어들의 주요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웨이퍼 안에 샷이 100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100개의 샷을 찍을 때 포커스를 다 다르게 찍습니다. 다 다르게 찍어서 포커스별로 패턴 사이즈를 재요. 계측을 해요. 그러면 이제 위에 있는 케이스는 CG 사이즈가 작게 나올 거고 요 밑에 있는 케이스도 CG 사이즈가 작게 나올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패턴 사이즈 재는 거는 탑뷰에서 보기 때문에 밑에가 덜 까여 있으니까 작게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얘도 작게 나오고 밑에도 작게 나오고 가운데 이렇게 베스트 포커스 때 CG가 제일 크게 나올 거란 말이죠. 이런 현상을 이용해서 백샷을 포커스를 다 다르게 찍어서 그 커브 그리는 거예요. 그냥 커브 그려서 몇 포커스로 찍은 게 베스트냐 그거를 이제 뭐 팸? 뭐 포커스 매트릭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게 거의 요 포커스 잡는 게 그만큼 어렵고 요게 엔지니어의 주요 업무다. 주요 업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반복스럽고 고통스러운 작업인데요.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에서 뭐 자주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포커스 잘못 넣었을 때 사고가 납니다. 예전에 실제로 뭐 퀄컴 제품들 그래서 그 이런 포커스 잘못 넣었을 때 그러면 이제 웨이퍼가 수천 장씩 단위로 막 죽어 나가거든요. 수천 장씩 단위로 죽어 나가면은 이제 뭐 줄줄이 회사 임원진 분들 가서 출장 갔다 오고 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만큼 잡기 어렵고 관리가 중요한 파라미터입니다. 이건 패턴 용어에 대한 설명인데 계속 뭐 제가 CD 하는데 여기 있네요. 크리티컬 디멘전이라고 해서 약자가 CD인데 CD는 뭐 위에 여기 많이 표현이 되어 있지만 라인 위스가 있고 뭐 스페이스가 있고 홀 위스가 있는데 뭐 특정한 것을 잡아서 CD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페이스가 CD다, 뭐 라인 두 개가 CD다 이게 아니고 그냥 레이어별로 요 스텝에서는 요게 CD야 하면 이제 얘가 CD인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얘야 하면은 홀 위스가 CD가 되는 거고 그건 이제 스텝별로 정해주기 따라 다른 건데요. 일단은 주요 관리하는 게 요 홀 사이즈랑 그리고 라인 사이즈 그리고 스페이스 사이즈 요 세 개가 대부분 모든 패턴에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 세 개를 보통 CD 1, 2, 3 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해요. 라인에서. 피치는 의미하는 게 스페이스와 바를 더한 값, GT 레시오는 스페이스와 바의 비율, 그리고 어스펙 레시오는 바 패턴의 밑변과 높이의 길이. 근데 요거는 뭐 탑뷰에서는 알 수 없죠. 요거는 이제 주로 엣지 엔지니어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앞에서 그 DOF 마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미징의 목적은 피치를 작게 뜨는 건데요. 위스를 작게 뜨는 거. 여기 가장 항상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아주 유명한 공식이 나오죠. 미니멈 피치 사이즈는 결국 공정 상수에다가 요 웨이브랭스 파장 곱한 거고 NA 값에 반비례한다라는 얘기인 건데 뭐 이 안에 다 반도체 스캐너 장비의 개발 방향들이 다 이제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니멈 피치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스몰러 요 파장값, 웨이브랭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라이트 소스가 KRF 여기 I라인에서 248 KRF 레이저, ARF 레이저 193까지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뭐 뒤에 또 있을 건데 EUV는 15까지 떨어졌죠. 15나노로 떨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파장을 짧게 해서 피치 사이즈를 작게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이 NA라는 거는 이제 렌즈 디자인, 렌즈를 크게 만드는 거. 이거 뒤에 있을 거니까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로우 OK 공정상수도
포토 레지스트 뭐 임프루먼트라든지 뭐 OPC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을 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요 식을 가지고 계속 이제 뒤에서 이미징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NA에 일단 반비례한다라는 단어가 얘기가 있었는데 NA라는 거는 결국 렌즈의 구경을 의미합니다. 렌즈의 구경이고 NA는 렌즈 및 공기를 사용하는데 이 굴절률에다가 사인 세타. 요거는 이제 요 세타는 여기서 보시면 슬릿에서 1차광이 나가는 입사각. 요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NA 값이 커지려면 굴절률이 높아야 되고 요 피치 사이즈가 커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굴절률이 입사각이 큰 경우에도 레이저들을 다 떨어지는 레이저를 안정적으로 받으려면 렌즈 사이즈가 계속 커지면 되잖아요. 렌즈가 계속 무한하게 커지면 요 1차광들이 입사각이 아무리 벌어져도 다 받아낼 수 있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렌즈 사이즈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설비 가격이 계속해서 지금 비싸졌던 거고 아까도 얘기해 드렸던 게 스캐너 가격의 3분의 1은 렌즈 값이다. 그리고 렌즈는 아직까지도 기계로 평탄하게 깎을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저기 칼자이츠에서 장인분들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다고 해요. 그렇게 정교하고 컨트롤을 요하고 비싸고 그래서 렌즈를 무한히 올릴 수 없기 때문에 NA를 늘리기 위해서는 요 N을 굴절률을 컨트롤하려는 노력이 있고 그게 이제 이머전이죠. 이머전 관리는 그래서 뒷장에서 다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파장 얘기가 나왔는데 365가 I라인, 248 KRF 그리고 193이 ARF. 아까 제가 15라 그랬는데 13.5네요. EUV는 13.5의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인에서 이 4개만 쓰고 있고요. 공장에서 4개만 쓰고 있지 뭐 HG 이런 거 뭐 본 적도 없어요. 저도 쓰지 않고 그렇게 4개의 레이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다시 앞장에서 EUV는 지금 파장이 13.5고 ARF는 193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EUV가 그럼 10배 더 얇게 뜰 수 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EUV가 실제로 뜰 수 있는 사이즈는 한 3분의 1 정도 저 작게 뜰 수 있고요. 이머전 대비. 이머전 대비해서 10배 작게 뜰 수 있는 게 아니라 3분의 1 정도 작게 뜰 수 있는데 그 이유는 NA 때문이에요. NA. 왜냐하면 이머전은 렌즈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ARF 렌즈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렌즈를 투과하다 보면 이제 레이저가 파워가 약해지고 아무래도 투과를 하다 보면은 그 파워 손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EUV는 그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파장이 워낙 짧기 때문에 미러를 사용합니다.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미러를 사용하다 보니까 미러로 렌즈에서 만들어주는 뭐 확대 축소를 미러를 사용해서 미러의 굴곡을 통해서 제어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NA가 0.33밖에 되지 않아요. ARF 장비에서의 NA가 1이라고 한다면 저기에서 EUV에서는 0.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NA 값이 작다 보니까 EUV가 그 10배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0.33, 그 3분의 1 정도의 더 패턴 사이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높이기 위한 개발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ASML에서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4년인가 해서 하이 NA 장비가 이제 나올 계획이고요. 그러면은 NA가 UV 베이스에서도 0.55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대충 계산만 해도 현재보다 한 2배 정도 사이즈를 더 줄일 수 있겠죠. 현재 지금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제일 미니멈 피치 사이즈가 3나노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제 그 이하로 가려면은 이제 하이엔에 가면은 2나노, 1나노 제품까지도 나올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 더블 패터닝과 에리에리 공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요거는 여기에서 요 K 공정 상수에 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요거를 간단히 얘기하면 좀 편법이라 그래야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에리에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요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패턴을 한 번에 다 뜰 수가 없으니까 설비적 한계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뜨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초록색 패턴을 만들어 놓고 그 위를 다 채우고 파란색 패턴을 한 번 더 뜨면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뭐 두 배 더 얇은 피치 사이즈를 뜰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에리에리 공정이고요. 뭐 실제로 라인에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에리에리를 두 번만 하지 않아요. 지금 굉장히 패턴이 줄어들 대로 줄어들고 피치 사이즈가 요구하는 게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현재 4L이까지 합니다. 4L이. 요거는 지금 두 번 한 건데 요걸 네 번 해요. 4L이. 그럼 이제 LEL을 많이 하게 되면은 가장 어려운 점이 뭘까? 오버레이입니다. 오버레이. 왜냐면은 한 번에 다 떠버리면 뭐 오버레이 한 번만 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네 번에 나눠서 뜨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것도 봐야 되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것도 봐야 되고 네 번째랑 첫 번째도 봐야 되고 네 번째랑 두 번째도 봐야 되고 오버레이를 봐야 하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LEL가 누적될수록 오버레이 관리가 뭐 극도로 어려워지거든요. 뭐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뭐 인텔이나 이런 회사에서 LEL은 오버레이 때문에 안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은 이렇게 LEL 프로세스 10나노 공정을 개발할 때 LEL 쪽으로 드라이브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삼성에서는 잘 쓰고 있죠. 계속해서 스펙을 줄여나가는 인구의 노력으로 이거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옆에는 더블 패터닝 구조. 요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선 포토에서 패턴을 만들어주고 여기를 이제 옥사이드로 산화를 시켜서 이런 산화막을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 까고 다듬어서 애치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한 번에 패터닝은 한 번 했지만 옆에 생기는 그 사이드워를 이용해서 만드는 공정이고요. 요거의 장점은 노도광을 두 번 할까 한 번만 해도 된다는 거. 당연히 그 대신 이런 PT 뭐 사이즈 제어가 많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양쪽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토에서 더블 패터닝 공정도 주로 프론트 단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LED 공정은 뒷단에서 스택이 올라가게 되면 사용해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LED 공정의 장점은 뭐 4번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지만 말씀드렸던 게 이게 또 가장 EUV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LE4를 삼성에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LE4를 할 바에는 생산성이 4배 느리지만 EUV로 한 번에 뜨겠다 이거거든요. 요게 사실은 EUV가 도입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10나노까지 10나노 제품까지 요거를 4번에 걸쳐서 LEL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5나노 그 이하로 줄어들면서 요거를 한 번에 EUV 원스텝으로 요거를 전환이 된 겁니다. 그게 이제 EUV를 사용하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EUV WPD가 그 생산성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뭐 아주 빠르지 않아요. 이게 워낙 파워가 약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뭐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4번에 할 건 한 번에 하니까 거기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 있었는데 이것도 다양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 오프엑시스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피치 사이즈가 계속해서 작아지면 요 굴절하는 1차광이 점점 벌어질 거잖아요. 점점 크게. 점점 크게 벌어지니까 렌즈를 무제한 키울 수 없으니까 이렇게 깔끔한 패턴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 아예 그냥 시프트 시켜버려서 마이너스 1차광을 포기하고 플러스 1차광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늘려나갈 수 있, 그 패턴을 피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반이라도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조명계 모양도 원래는 전부 다 열어줬었지만 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해서 사이드 쪽으로만 조명계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오프엑시스를 진행하려면 불필요한 위에도 쳐내고 가운데도 쳐내서 에너지 효율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조명계를 구성을 해서 스몰 피치 사이즈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머전 시스템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제 뭐 이머전도 저 입사했을 때까지만 해도 가장 최신 기술이었지만 이제는 EUV 나와서 이제 한물 갔죠. 그때 참 선배들이 ASML을 이제 대체할 회사는 없다. 이제 월급 받으면은 ASML 주식을 하나씩 사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참 조언을 많이 해줬었는데 그때 그 말을 참 들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EUV 나오면서 ASML 주가가 막 엄청나게 뛰었죠. 후회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제 또 하지만 또 끝이 아니잖아요. ASML은 여전히 독점 회사고 또 이제 0.5짜리 뭐 하이NA도 나오고 계속해서 플랜이 있거든요. 좀 지금이라도 그래서 네, 좀 잡설이고 이머전도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이때도 저 10년 전에 왔을 때 라인에 딱 한 대 있었습니다. 한 대. 지금은 완전 제 흔한 설비가 돼버렸지만 렌즈에서 공기를 지나서 PR에 그 레이저가 입사하게 되는데 공기의 굴절률은 1이니까 요 굴절하는 각도가 크지 않은데 요거를 이제 개선하려면 공기 대신 물을 채우면 이제 굴절률이 높아질 거니까 아까 좀 앞에 많이 있었는데 NA 값 계산할 때 N사인 세타였잖아요. N이 그때 굴절률이라는 얘기를 지었었고 굴절률이 커지면 그만큼 더 많은 1차광을 집약시킬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빛의 굴절률이 물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1.3배 높으니까요. 이게 공기 대신 물을 채우는 것만으로도 NA를 1.3배 더 높일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보시면 뭐 옆에 그림이 있지만 공기랑 물이랑 굴절률이 달라서 이런 식으로 레이저가 들어오게 될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니까요. 관리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뭐 순수한 물만 사용한다고 얘기가 적혀 있고 아까 전에 이렇기 때문에 PR은 기름 덩어리이기 때문에 PR이 이머전 설비를 바로 만나면 안 된다. 그래서 탑코터가 필요한다. 그게 이머전 탑코터 ITC 케미컬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음엔 OPC에 대한 설명인데요. 레티클에 이렇게 뭐 레고 모양 같이 생겼는데 레고 모양 같이 직각적인 패턴이 있으면 요거를 요대로 노광을 하게 되면 실제로 PR 패턴은 그 뭐 회절 간섭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제대로 된 패턴이 만들어질 리가 없고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오게 되니까 요거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OPC 마스크 요 넥진 부분에는 좀 더 파내고 끝에는 뭐 라운드 필요한 곳에는 좀 더 패턴을 보강을 해서 회절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어서
OPC를 마스크를 제작을 해서 실제 패턴을 만들면 원하는 모양의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던 게 OPC 팀이 있다 그랬죠. 요게 팀이 인원이 굉장히 많고요. 요것도 정말 그 설계를 한번 뭐 보시면은 디자인 레이아웃 한번 보시면 반도체 레이아웃 보시면은 반도체 레이아웃 뭐 펼쳐놓고 원하는 패턴 찾아봐라고 말하면은 못 찾아요. 거의 뭐 사막에서 바늘 찾기거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패턴이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거의 뭐 사람 뇌구조만큼 복잡하다고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뇌구조만큼 복잡할 정도로 패턴이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다 일일이 디자인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OPC 룰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라인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굉장히 OPC가 좀 뭐랄까요? 집약적인 기술인데 라인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패턴이 붙는다든지 패턴이 너무 가늘어진다든지 이런 OPC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면 그거를 이제 계속 데이터를 누적하면서 OPC의 룰을 추가해 주고 있어요. 이 룰을 계속 추가해 주면서 뭐 계속 더해지고 하니까 이게 좀 하나의 노하우처럼 돼버리는데 그래서 요거를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지 다 광학이니까요. 시뮬레이션 작업이라든지 유지 관리에 인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로 OPC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도 있어요. 뭐 브라이언이랑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는데 그쪽으로 뭐 이직들도 많이 합니다. 포토 엔지니어의 장점이 좀 그런 식으로 이직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OPC 회사라든지 뭐 PR 회사, 레이저 회사, 뭐 스캐너 장비 업체, ASML 뭐 그런 쪽으로 좀 파생되는 기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뭐 포토 엔지니어의 장점 중에 하나 같은데 OPC도 굉장히 좀 집약적이고 어려운 기술입니다. OPC 팀도 있지만 마스크 팀도 있어요. 마스크도 점점 이게 어려워져 가니까 포토에서 떨어져 나갔는데 여기에는 지금 페이지 시프트 마스크, PSM 마스크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각진 패턴들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또 회절 간섭을 일으키면서 인텐시티는 이런 사이파를 그리면서 나오게 되죠. 요거를 이제 개선해주기 위해서 페이지 시프트 마스크에서는 추가적인 패턴을 달아서 요 상을 반전시켜 주는 겁니다. 요 사인파의 상을 반전시켜줘서 최종적으로는 인텐시티가 마지막에 합쳐지는 인텐시티는 이렇게 좀 컨트라스트가 높게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페이지 시프트 마스크라고 해요. 이것도 이제 패턴을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기술이죠. 지금 MIUV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마스크인데요. 뭐 이런 건 둘째 치고 다음 장에 있나? 여기 있네요. 페리클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이게 또 애니메이션이라서 잘렸는데 EUV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이 페리클입니다. 페리클이라는 거는 마스크 표면에 파티클로 인한 오염 및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패턴이 이상이 생기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마스크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마스크 위에다가 얇은 비닐막을 하나 붙여놓는다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를 붙여놓은 장점이 당연히 이제 마스크의 뒷팩이 바로 달라붙지 않으니까 뭐 오염이 잘 안 될 거고 설령 마스크가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물리적으로 스크래치가 난다거나 할 위험이 있는데 그때 요 필름만 벗겨내서 다시 붙이면 되죠. 요 필름만 뺐다가 다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유지 관리도 유리하고요. 그런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 또 가장 한 가지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요게 마스크라고 생각을 할게요. 요 네모가 마스크라고 하면은 페리클은 요 밑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밑에 페리클이 밑에 붙어 있으니까 뒷팩이 붙으면
딥팩이 붙어도 밑에 있는 페리클이 붙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스크에 바로 달라붙어 있으면 레이저를 막아요. 레이저가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게 바로 딥팩으로 마스크 딥팩. 마스크 딥팩은 데미지가 굉장히 큽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생각해 보시면 마스크에 딥팩이 있어요. 그걸로 한 달 내내 찍었어요. 노광을. 그럼 그 딥팩 있는 마스크는 다 죽었다고 보면 되죠. 포토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 포커스라고도 했지만 마스크 딥팩이거든요, 사실. 마스크에 오염이 있으면 뭐 돈이 뭐 수조가 날아가니까요. 근데 마스크 딥팩이 이 마스크에 바로 달라붙어 있지 않고 밑에 있는 페리클에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빛은 회절 간섭을 일으키니까 직진성만 있는 게 아니니까 회절 간섭을 일으키면서 그 딥팩이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일단 회절광으로 상쇄가 돼요. 그래서 딥팩이 있지만 실제로 패턴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페리클을 사용할 때. 근데 이제 EUV에서 계속 양산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파장이 짧으니까 이 파워가 안 나와서 스루풋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페리클까지 붙여버리면은 페리클도 레이저를 흡수하니까 이게 파워가 너무 안 나오는 거죠. 이게 EUV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었어요. 그게 가장 난제였고 현재도 난제입니다. 지금 어차피 뭐 신문에다 나오는 거니까 TSMC는 요거를 페리클 쓰고 있죠. 근데 삼성은 아직도 페리클을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TSMC는 EUV를 많이 샀죠. 장비를 많이 샀기 때문에 뭐 생산성이 좀 떨어져도 극복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삼성에서는 EUV 확보도 적고 하고 요 떨어지는 파워를 감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리클을 안 붙이고 쓰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는. TSMC랑 가장 큰 포토에서 느끼는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이 페리클의 투과율이 또 뭐 83%, 84%뭐 이 정도 돼요. 이렇게 페리클이 빛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안 그래도 약한 EUV 파워를 계속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은 그냥 페리클 안 쓰고 그냥 계속 검사를 하면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뭐 비밀도 아니고 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페리클의 수요가 굉장히 높고 요 페리클을 개발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있죠. 뭐 우스갯 얘기지만 그래서 그 국내 기업들의 주가가 막 상승하고 있고 뭐 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EUV의 가장 어려운 점은 요 페리클이다라고 한번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뭐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좀 쭉 모아놓은 얘기들인데요. 미니멈 패치 사이즈는 공정 상수에다가 NA분의 파장, 웨이브랭스 이렇게 해서 I라인부터 DIMUV, ARF, EUV까지 이게 193에서 13.5로 떨어졌는데 패턴 사이징 능력은 36에서 16노트까지밖에 안 떨어진 이유 아까 제가 간단히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이제 NA가 0.33밖에 안 돼서 그렇다. 이제 그거는 뭐 하이 NA로 극복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던 거고요. 이건 또 DIMUV와 EUV의 차이인데 또 간략하게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DIMUV는 뭐 193나노짜리 화장을 사용하는데 EUV는 13.5나노짜리 사용하는 거고 옵틱이 DIMUV에서는 렌즈를 투과해가면서 사용하는 건데 당연히 이러면은 이제 파워에 드랍이 생길 거니까 EUV는 파워 드랍이 제일 큰 문제죠. EUV에서는 미러 방식으로 이렇게 볼록 렌즈, 오목 렌즈 막 있는데 이거를 미러에서 뭐 오목한 미러, 볼록한 미러 이걸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도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딥유브에서 똑같이 투과형 마스크를 사용을 합니다. 하고 레이저가 마스크 위에서 떨어지고 마스크를 통해서 렌즈로
밑으로 투과해서 내려가는데 EUV는 반대로 마스크도 마찬가지로 반사형으로 레이저가 마스크에 닿고 반사되는 걸로 이렇게 노광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러다 보니까 페리클도 두 번 지나가야 되잖아요. 반사 형태니까. 이래서 페리클이 더 그 데미지도 많이 받는, 그러니까 페리클에 대한 이펙도 많이 받는 거예요. 요거는 그것도 얘기 들었던 부분인데 본사에서 EUV로 전환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실제로 LELE4까지 진행한다 그랬었잖아요. LE4 익스포저를 하기 위해선 이렇게 초록색 한 번, 연두색 한 번, 뭐 진한 초록색 한 번, 천록색 한 번, 이렇게 네 번에 뜨던 게 이게 포토만 네 번 하는 게 아니에요. 포토만 네 번 하는 게 아니라 포토하고 엣지하고 PR 남아있는 거 벗겨내고 그 위에 다시 뭐 케미컬 채우고 다시 포토하고 엣지하고 케미컬 채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포토만 네 번 하는 게 아니라 엣지도 네 번 하고요. 클린도 네 번 하고 디퓨전도 네 번 해야 되고 CMP도 뭐 다 네 번씩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공정이 네 번씩 하는 거를 단지 포토 한 공정으로 줄여버리니까 요거는 개인이 엄청 큰 거예요. 단순히 EUV가 딥 UV보다 4배 빠르니까, 4배 느리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런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EUV의 가장 큰 메리트는 요 싱글 패턴인 거. 이렇게 준비한 내용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더 알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없으시면 마치면 될까요? 예,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저도 이런 거 하나도 모르니까요. 리서 이쪽에는 EUV는 그러면 렌즈를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거 예, 안 미러만 쓰는 씁니다. 거고요? 미러로 컨트롤하는 아, 그러면은 이멀전 이런 거를 아예 쓸 수가 없는 적용할 수 없는 거예요, EUV는? 맞습니다. 예. 저는 이멀전을 EUV에 적용을 하면 또 낮추는 게 가능할까 싶었는데 아예 이제 렌즈를 안 쓰기 때문에 이멀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군요. 예. 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는 기술적인 건 아닌데, 그, 2년 전인가? 일본에서 PR 공급 안 한다, 뭐 이랬었잖아요. 네. 그거가 아까 말씀하신 게 PR이 뭐 네 가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뭐, 일본에서 원래는 납품하던 거였는데, 뭐 다 안 한다, 뭐 이런 거였나요? 아니면 뭐 이 중에 아, 어떤 특정 뭐만 공급을 안 하는 뭐 이런 거였나요? 일부였고요. 그때 네. 여기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실제로. 음, 왜냐면은 PR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8, 90%는 일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특히 UV PR은 대부분 일제고요. 아,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충격이 컸었는데, 근데 또 알아보니 일본사도 외국에다가 자회사를 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뭐 그쪽으로 우회하고 뭐 해서 아, 예, 실제적으로는 전혀 이펙을 받지 않았고요. 이펙 받지 음, 않았고 현재는 그런 회사들 덕분에 어, 뭐 듀퐁사였나요? 아예 한국에다 PR 공장을 짓기로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아예 이제는 그 공장 자체를 일본에서 또 이럴 수 있으니까 공장 자체를 한국에 짓기로 했고 어, 그래서 전화위복이 좀 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음, PR 같은 경우에는 뭐 일제를 국산으로 대체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네. 전혀 대체하고 뭐 이런 게 전혀 없구나. PR 같은 기술이 경우는. 아직 국내 기술은 아직 음, 멀었어요. 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그,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그 포커스가 네거티브 포커스, 막 베스트 포커스, 포지티브 포커스 막 이런 거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 포지티브 포커스나 네거티브 포커스로 인해서 선폭이 작아지게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런 걸로 패터닝이 되나요? 혹시 거꾸로?
됩니다. 이게 배선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역으로 네거티브나 포지티브 포커스를 이용해서 미세 패턴을 하기도 하나요? 아,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그게, 일단은 포커스 마진을 강제로 시프트 한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 디포커스를 내는 거잖아요, 예. 강제로. 안 그래도 포커스 마진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포커스 마진을 포기하고 그렇게 디포커스를 낸다는 거는 뭐 발상은 좋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사용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럼 질문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마 크리티컬, 그러니까 CD 관점에서 EUV는 어느 스텝까지 사용을 하고 있나요? 뭐, 액티브 레이어까지 사용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메탈 1이나 메탈 뭐, 6 이렇게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나요? UV는 일단 어, 원래는 CA 컨택 쪽만 사용을 했어요. 컨택 쪽만 사용을 했는데 이제는 점점 더 작아지니까 현재는 핀부터 시작해서 배울 뭐가 메탈 쪽 다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러니까 뭐 음, 핀 형성하고 게이트 형성하고 뭐 컨택 내리고 모든 패턴에 다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백엔드에서도 사용한다고 보면 예, 예. 될까요? 백엔드 메탈 비아 다 사용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포에리 공정 넘어가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거기가 이제 백엔드 메탈 공정이었어요. 음. 네, 알겠습니다. 예. 학생분들 더 질문 없으시면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박도 책임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 포토공정 관련해서 강의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책임